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제 설정을 하시죠. 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제는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할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제 기준 가격이 122,000원의 기준이에요. 23일날 뭐 깜짝 놀라셨죠. 23일날 깜짝 놀라셨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3일 기준에 포트폴리오 전략, 그 기준에서 편입 단가입니다. 지금 그나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많이 미끄러웠는데 조금 돌려놨는데, 뭐 편입 단가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다만 23일날 15만원까지 찍었는데 거기서 대밀릴 때 종목 검색기에서는 매도 사인이 나왔는데 윤정두가 문자를 다 미처 못 드렸어요. 그게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뭐 전체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23일날 목요일에요. 에코프로가 고점 대비 15%씩 밀려 내려가는 그 흐름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이 정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의 기준이면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기준은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인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조금 움직임 변동성이 나와줘야 될 위치이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쪽은 일단 오늘 뭐 변동률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이 10시까지 기준에 무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1시까지 기준 것까지 바로 올려드리긴 할 텐데, 지금 그 전에 기준에서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LNF, 코스모 신소재, 삼청당 제약, 코스모 화학, 나노 신소재, 첨보까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 이제 그 종목군들이 포스코 케미칼도 들어와 있고, 탈퇴 진입,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SK 이노베이션, 코스모와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이게 이제 10시까지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1시의 기준으로 좀 바꿔놔야 되겠죠. 1시의 기준으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시 기준에 플레이 눌러놓고 이렇게 이제 들여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삼천당제약, LNF, 나노신소재, 첨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 들여다볼 코스모 신소재나 화학이 여기에 들어오려면 거래가 월등히 터져야 되고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 수식을 이제 저도 뭐 지금 다 알 수는 없고 한 30가지 이상을 집어넣어 놨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3시 기준에서는 종목이 지금 잡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지만 10시 기준에서 여러 종목 나오는 거에서 이제 그 정도에서는 오늘 많이 나온 편인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실 수 있는 거고, 1시 기준에서 이제 저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밀리네요.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서 문자 보낼게요. 에코프로 BM이 이 평균 단가가 좀 높아요. 평균 단가 24만원, 에코프로도 48만 6천원인데,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은 그 두 종목도 쉬어가더라도, 그래서 손절을, 마지막 물량 뭐 손절을 할 수도 있죠. 마지막 물량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최고점 찍고 밀린 거니까. 그러면 손절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의 2차 전지 이런 흐름이라면 손절보다는 수익 범위, 또 수수료 정도 빼고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분히 대처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화학과 코스모 신소재의 차익 실현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12만 2천원, 47,900원인데 지금 그것은 월등히 넘겨놨어요. 10% 이상의 수익. 수익률을 뭐 아주 크게 극대화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일단은 내 수익 범위는 이제 확정 짓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더 옳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매직 계산기에서 먼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보시자고요.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놓고 볼 건데, 고점 대비 2.36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볼 겁니다. 재차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14만 원을 뚫으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10시고 시간은 뭐 충분하고 거래는 뭐 충분히 터져서 최상입니다. 최상인데 이제 뭐
아주 1, 2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지금 뭐 LNF가 원체 거래가 터져 있어서 시가총액 크기는 2.5배 수준이고 10조를 넘기죠. 여기는 이제 4조 2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거기에 이제 조금 밀리긴 합니다만 뭐 자체적인 거래량 기준 놓고 잡았을 때 그렇게까지 제한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가를 넘길 때도 따라붙습니다. 14만 원 넘길 때. 앞전에 그 목표 주가가 14만 원까지 아마 설정을 했었을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에. 근데 오늘 딱 14만 원 찍고, 그러니까 13만 원 넘길 때까지도 우리가 따라붙었거든요. 계속 따라가서 13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이제 12만 2천 원까지 된 거고, 목표 주가 이제 그 당시 13만 원에도 매수를 넣어드렸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14만 원이었어요. 그걸 딱 찍은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손절 범위를 설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손절 범위를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원체 위로 쭉 뻗어 올라갔다 확 밀린 거라서 그러고 나서 뭐 23일이 목요일이니까 23일 목요일까지 편입, 그다음 금요일, 월요일 이 거래일 만에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내동매매 안 하고 또 투매 안 하고 잘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해서 일단은 어찌됐건 수익으로 돌려놔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수익 기준 확보가 되면 다른 쪽의 기준 대처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렇게 흘러내려왔을 때 2차 전지 끝났다. 거봐 내가 매매하지 말랬잖아부터 별의별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야 QM다 하고 막 무조건 사세요 하는 또 정신 나간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놨죠. 최악의 경우 뭐 손절까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래량 거래대금의 그 흐름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했을 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지금 기억나는데 그 한국경제TV에서 23일 날 야간 방송에서 그 코스닥 거래대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잘라서 다 뿌려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변동성 매매에 대한 전략 부분 있죠. 그것도 중간중간 계속 뿌려드리세요. 그거를 놓고 보실 만한 위치니까. 변동성 매매 전략에 말씀드린 그 시황 부분, 코스닥 거래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황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금요일 날도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목요일, 금요일 거를 다 보세요. 보시고 둘 다 있으면 둘 다 끄집어내서 맨 위에다 올려드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황 하나 잘 본다는 자체가 결국 오늘의 이러한 결과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막연한 투매라든가 막연한 손절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거기가 고점이 돼서 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원고 기준 잡아서 설정을 해드렸던 게 잘 됐네요. 어차피 그냥 뭐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코스모 신소재의 오늘 그 보도자료나 보고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함께 올려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PPT에서 한번 볼까요? 이런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요게 이제 방송할 때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었는데 금요일 날 아마 금요일 날 방송에서 더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닥이고 유가증권 시장이고 유가증권 시장 이렇게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바꿔놓습니다. 요 기준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대금이 실려야 된다. 실릴 수 있다. 일단은 코스닥이 먼저 실렸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거래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수준이 18조까지 터졌다는 거는 코스닥 시장 역사상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에 육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마어마하다. 여기서 비교해드렸을 때 그러면서 23일 날 악을 썼었죠. 악을 뭐라고 썼어요? 아니 2020년 7월을 기억해라. 시젠 신풍제약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젠 신풍제약이 좋아서 들어갔어요. 저 당시에. 근데 저 당시에 시젠 신풍제약 매매 안 하면은 그것도 바보인 거였고 그 당시에도 시젠이나 신풍제약을 무조건 사라고 하는 좀 정신 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또 무조건 반대하는 너무 거품이다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쪽도 있었고 우리처럼 거품이라는 거 알면서도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터져 있어요? 거래대금이 하루에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즌하고 종목 4개가
하루에 거래대금 4조를 터뜨립니다. 그 랠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움직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으로 결국은 나타나 준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뭐 신풍제약은 뭐 상상을 초월했고 그 이상 시장 같은 경우가 7월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가요. 30만 원을 넘기죠. 그런 흐름들을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은. 그 내용을 다시금 보시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 하루에 시젠, EDGC, 랩필믹스, 수젠텍이 4종목이 4조의 거래대금 터져요. 시젠만 2조 3천억.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진단키트라든가 신풍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이쪽을 무시하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거래대금 자체가 뭐 상상을 초월했죠.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5조 미만인 날들이 있었는데 유가증권 시장도 이 정도인데 종목 하나가 무슨 말 같지도 않게 종목 하나가 2조 3천억씩 터지는 그런 장이 도래가 된 거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의 기준도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날 보시면 올해입니다. 올해 2020년이가 올해 1월 2일 날 4조 4천억이 터져요. 거래가. 4조 4천억 미만. 근데 23일 날 고점 대비해서 에코프로가 17% 밀릴 때 장중에 순식간에 17% 밀렸잖아요. 이날 이탈하신 분이 계세요. 가입하자마자 우린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매수사인을 냈는데 그럼 지금으로 기준 잡으면 수익이잖아요. 또 이날 뭘 냈죠?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를 편입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의 문자가 이날 대여섯 번 나왔는데 희한하게 또 에코프로를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사시고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다가 회사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변동이 커요 했더니 손절 못 하셨어요. 이 좀 나쁜 의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겠지만은 고점에서 17% 밀린 종목을 손절 못 하셨어요 해버리면은 멘붕이죠. 이거 뭐 하는 해석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연구원이나 직원분들 그런 코멘트조차 하면 안 돼. 무조건 윤정도를 괴롭히세요. 윤정도한테 얘기하세요.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하세요. 채팅방에 올리세요. 이렇게 돼야지. 결론적으로는 23일 날 종가 대비해서 훌륭한 흐름이 돼 있는 거죠. 이 흐름에 훌륭한 흐름을 떠나서 보시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날 종목 3개가 4조 4천억 터집니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1월 2일 날 4조 3,800억인데 이날 하루에만 4조 4천억이 터지는데 그럼 이날 하루만 비이성적으로 터졌냐? 그게 아니라 이미 거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실려가는 과정이다. 만약에 이게 여기서 거래가 급감을 한다 해도 정점으로 인식을 잡고 급감을 한다 해도 만약에 거래대금이 둔화된다 해도 일단은 가격 반발력을 기술적으로 주고 나서의 흐름이 연출된다.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내려오진 않는다. 이해되세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들어오셔서 그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와, 2차 전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거래대금 얘기 듣고 설명 들으니까 좀 그래도 기준이 잡힌다, 대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분하게만 대처하면 돼요. 지금 장은 단순하게 유럽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다가 눌린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다시금 이제 잡아드리면 아주 좋은 위치가 됐죠. 좋은 위치가 됐고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잘라드릴 텐데 이렇게 되면 공식적인 문자 나가기도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1.5에서 이제 3%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차익 실현의 박스 범위를 설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 2번의 차익 실현 하십시오라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도 이런 수익을 좀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이 제가 기억한다면 23일날 매수사인이 나왔을 거예요. 매수사인이.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1.5, 3%인데 좀 더 타이트하게 1%, 2% 차익 실현하셔도 돼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러고 나서 재편입하면 되죠. 재편입은 뭐 다른 쪽을
되거나 우리가 그러기보다는 같은 종목 내에서 들여다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 BM만 2차 전지에서 지금 머리 아픈 건 솔직하게 어떤 종목이에요? 이제는 에코프로 BM만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던 그 종목에서 거기서만 잘 대처해서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 빠져나오면 돼요. 근데 손절을 할 것 같으면 벌써 했겠죠? 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매우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좀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문자 지금 설정을 합니다. 차익 실현의 범위. 그렇게 해서 문자를 코스모 신소재에 일단은 차익 실현.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요일날 차익 실현 못해서 엉엉 울긴 했지만 근데 보니 이거 뭐 나쁘지 않더라. 예, 기준이 된 거고 목요일날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의 종가가 26만 원이에요. 어찌됐건 얘도 소외 안 되고 움직입니다. LG화학도 70만 원 공방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잘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잠시만요. 저 문자를 제가 가지고 올게요.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문자 1차 차익 실현, 2차 차익 실현 설정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차익 실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변동성의 확장이었는데 이렇게 평균 단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익 실현의 편입평균 단가 요 기준 그리고 오늘 장중 고점의 기준 이게 설정이 되는 거고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해야죠. 어차피 이제 안 밀릴 수도 있으니까 차익 실현 범위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장중 고점은 여전히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세는 강화죠. 프로그램 매수세는 강화인데 일단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이제 재편입 구간 설정을 하면 되죠. 재편입 그렇게 해서 장중 고점 14만 원에서 1차 차익 실현 범위 1.5%면 13만 7,900원입니다. 이미 이제 절반 차익 실현돼 있으셔야 돼요. 문자 나가고는 공식적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문자 나갈 때 이왕이면은 차익 실현 범위 가격보다 좀 더 위에 있기를. 그럼 마지노선 나 차익 실현 못했는데 문자 늦게 왔어요. 그럼 13만 5,800원 이탈되면 100% 차익 실현. 방 안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추후 신규 추가 재편입 구간 고점 대비 프로그램 수급 및 매수 및 수급이라고 해야겠다. 그죠? 수급 및 전체 시장의 한구 동향 and 전체 시장 및 2차 전지 종목군 흐름 확인 후 재편입 시 문자 발송 예정 동영상 전략 참조 요망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뭐 서두르서 대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자 나가고 마지노선까지의 범위는 좀 촉박하구나 이렇게 되면 그래도 뭐 라이브 방송 위주에 계셨다면은 뭐 차분하게 보실 수 있는 기준이었고 그다음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으니까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13만 9,800원. 그리고 녹화 처음 뜰 때부터 10시 이후부터 해서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 설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차익 실현해도 어깨에서만 팔아도 좋다면서요. 머리 꼭대기에서 팔라는 생각만 안 하면 되잖아요. 신규 편입자 관망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상향하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한다. 됐죠?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줄 알았는데 녹화 버튼을 못 누르고 있었네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잠깐 꺼놓을 테니까 영상 범위 완전하게 지금 중간에 꺼진 것 같아요. 중간에 꺼졌는데 그 시간 현재가 창에 시간 나올 테니까 그 시간 확인해서 홈페이지 쪽에서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중간에 뭔가 단추를 잘못 눌러서 꺼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해서 이쪽에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제가 지금 방송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강연에 있으니까 강연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정식 버전이 지난 금요일 날 나왔어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강연에 오셔도 되고, 그리고 정의원님들도 일단 강연에 신청하시고, 그리고 정식 버전 나왔으니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체험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오셔서 종목 검색기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아마 이날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 있어요? 18일 기준에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는 안 나와 있구나. 10시 거에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0시. 오후장에는 빠져 있네요.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NF 올려드리세요. LNF 우리가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24만 원의 편입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했던 부분이 있죠. LNF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